회장님, 저희 집에 왜 오셨어요? 문을 열고 나를 본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그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뒤로 보이는 고급 세단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제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망했는지 보러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죠.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우리 가문과 아무 관계도 없소. 내 사무실에서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에 선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될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소. 당신이 우리 아들을 변화시킬 거라 믿었는데 결국 당신도 똑같더군. 돈만 축내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뒀소. 위자료는 법적 최소 금액만 지급하겠소.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오. 언론의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그땐 정말 나는 협박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나는 대한제약 회장이었고 감정 따위에 흔들려선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시오. 그게 내가 서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연이 고개 숙인 채 회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된 일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약한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내 아들에게도 독이 될 뿐이고. 그날 이후 나는 서연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죠. 회장님, 7시 이사회 회의에 준비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네. 근데 김 과장. 네, 회장님. 혹시 서연이. 아니, 우리 준혁이 전 부인 말이야.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나?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5년이나 됐으니 이제 슬슬 망했을 때도 됐을 텐데.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 서연의 사진을 봤거든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서연은 너무나 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결정을 했어.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조용히 알아봐주게. 지금 어디서 뭐하며 사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어디 봅시다. 나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 서연은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에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란에는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적혀 있었죠.
월 수입이 이것밖에 안 돼? 치킨집 알바생보다 못하네. 요즘 번역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그렇지. 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리가 없어.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 예상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 내일 일정 비워두게. 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다 취소하고 내가 직접 나갈 일이 있네. 어디를 가시게요? 나는 보고서 속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옛날 며느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러 가야지.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할 거야. 그래야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이 아닌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이 정도면 되겠어. 가난한 노인처럼 보이니까. 나는 운전기사에게도 쉬라고 하고 직접 오래된 중고차를 빌렸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죠. 서연이 날 못 알아볼 거야. 그럼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내비게이션을 따라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건물들은 낡아졌고 거리는 좁아졌습니다. 역시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구나.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를.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길은 비좁았습니다. 우리 집 정원보다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니. 나는 서연의 집을 찾아 걸었습니다. 102호. 1층 끝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저는 102호에 사는 분 아는 사람인데요. 서연 씨요? 아, 그 착한 아가씨. 혹시 친척 되세요? 네, 뭐 그런. 어머, 잘 오셨어요. 서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인기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무슨 인기가 있다는 건지. 요즘 안 계실 텐데. 아, 저기 오시네요. 할머니가 골목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서연을 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청바지에 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도 짧게 잘랐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빛나 보였거든요. 할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응, 다녀왔지. 내 덕분에 좋은 병원 소개받아서 치료 잘 받았어. 다행이다. 약은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어머, 근데 저분은 누구시니? 할머니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 알아본 거죠.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는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저기. 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라 생각했는데 단번에 들켰거든요. 할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손님 응대하고 갈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꾸나. 할머니가 들어가고 골목에는 나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에 왜 오셨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그냥 설마 제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내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오셨는데 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일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20평도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에는 노트북과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요. 앉으세요. 서연이 낙지만 깨끗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앉았고 서연은 주방으로 갔다가 차를 내왔습니다. 뭐 마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신 김에 그녀가 따뜻한 차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비싼 찻잔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였죠. 5년 만이네요. 서연이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잘 지내셨어요? 뭐. 회장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을 기대했는데 그저 담담함만 있었거든요. 너는 잘 지냈니? 보시다시피요. 서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곳이죠. 번역 일이 잘 되나? 회장님 조사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다 아실 텐데. 들켰습니다. 네, 조사했네. 미안하게 됐어. 괜찮아요. 예상했으니까요.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변장까지 하고 오실 이유가 없죠.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서연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5년 전엔 정말 힘들었어요. 회장님이 절 내쫓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전 행복해요. 행복? 이런 곳에서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요.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잖아. 그런 내가 이런 곳에선 살 수 없다고요? 회장님, 제가 좋은 대학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좋은 집안은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전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죠. 그래도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 동네, 이 집, 이 삶. 전 사랑해요. 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좁은 집, 적은 돈, 미래도 불확실한데. 회장님, 서연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돈과 권력만 보고 사셨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고요. 그게 전부 아니던가?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그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어요. 뭔데?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 잠깐 나가봐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어디?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회장님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나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좋아. 가보지. 서연을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집들 사이를 지나면서 서연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예쁘네. 서연아, 어제 반찬 고마웠어. 선생님, 우리의 영어 숙제 봐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서연을 알았고 반겼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너, 동네에서 유명하구나.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다 아는 사이예요. 다 안다고? 네. 여기 사시는 분들 거의 다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가 장 받아드리고 아이들은 공부 가르쳐 주고 공짜로? 네. 왜? 서연이 멈춰서서 나를 봤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좋아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지만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회장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슈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 서연 씨, 오늘도 왔네. 어머, 근데 저분은? 아, 먼 친척이에요. 서연이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 SNS에 우리 가게 소개해 준 거. 그 뒤로 젊은 사람들이 엄청 오더라고. 다들 빈티지 감성이라면서. 아, 그거요. 재밌잖아요, 여기. 진짜 옛날 슈퍼 느낌 나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슈퍼를 나오면서 나는 물었습니다. 너 SNS 하니? 네. 요즘 번역 일도 거기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월급이 적은 거야? 아니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 일해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네. 제 시간, 제 삶을 위한 시간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서연은 약국에 들러 할머니 약을 대신 받아왔고 문방구에서 동네 아이들 공책을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너 매번 이렇게 하니? 네. 왜? 회장님, 제가 5년 전에 쫓겨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갑자기 진지해진 서연의 목소리에 나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사람도. 준혁 씨는 이혼하자마자 연락 끊었고, 친정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그때 이 동네로 왔어요. 제일 싼 집이 여기였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옆집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셨고, 슈퍼 아저씨는 외상을 해주셨고, 아이들은 제가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려줘야죠. 제가 받은 것들을. 서연이 웃었습니다. 맑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돈이 아닌 관계의 풍요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 많이 걸으셨는데 힘드시죠? 아니야.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다시 차를 내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피로 푸는데 좋아요. 고맙네. 나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죠. 회장님, 응?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셨죠? 봤어. 그래서요? 만족하세요? 제가 망했나요? 서연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망했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였으니까. 서연아, 네, 너 진짜 행복하니?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행복해요. 돈도 많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야, 회장님, 전 회장님 댁에 있을 때 불행했어요. 서연의 고백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물론 처음엔 좋았죠. 큰 집, 좋은 차, 명품, 다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어요.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고, 회장님 댁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도구로 봤죠. 아들 낳는 도구, 집안 빛내는 도구. 서연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전 거기서 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전부 잊어가면서 하지만 여기 와서 찾았어요. 제 자신을, 제 삶을.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좋아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번역 일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즐겁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제겐 행복이에요. 회장님 댁에 있을 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내쫓아줘서 뭐, 안 그랬으면 전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불행한 줄도 모르고. 서연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이 절 내쫓은 건 제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서연을 벌주려 했었습니다. 고통받게 하려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자유를 준 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하길 바랐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넌 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나아졌고요. 회장님, 사람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전 꿈이 생겼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게 제 꿈이에요. 나는 숙연해졌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을 쫓아 산 내가 갑자기 초라해졌습니다. 회장님, 배고프시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서연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찮지 않겠어? 괜찮아요. 간단한 거지만. 서연이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모습. 5년 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라고 엄마가 보내셨어요. 어머, 떡이네. 고마워, 지은아. 근데 손님 오셨어요? 응, 먼 친척 되시는 분.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라는 여자가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면접 보는 거 알죠? 영어 연습 좀 더 해주세요. 그럼, 내일 오후에 올래?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가고 나는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동네 언니예요. 요즘 외국계 회사 면접 준비 중이라 제가 영어 도와주고 있어요. 역시 공짜로? 네. 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으니까요.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주고 갔고
아이가 숙제 질문을 하러 왔고 아저씨가 전구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 서연을 찾았고 서연은 모두를 도왔습니다. 너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 많구나. 인기라기보다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어. 진짜요? 와, 축하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공부 가르쳐주고 장학금 정보도 알려주고. 아니에요. 민수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대학 꿈도 못 꿨어. 정말 고마워. 아줌마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진심 어린 감사를 내가 받아본 적이 있었나? 회사에서는 모두가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죠. 존경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줌마가 가고 나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동네에서 내 역할이 뭐냐고.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이웃? 친구? 가족? 가족? 네. 피는 안 섞였지만 여기 사람들은 제 가족 같아요. 준혁 씨네 가족보다 훨씬 더.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한테 그렇게 나빴니? 회장님,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외부인이었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라요.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필요로 해줘요. 우리도 널 필요로 했어. 손자 낳아줄 사람으로요. 그게 다였잖아요. 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호텔 잡아야지. 이 근처 호텔 없어요. 차로 1시간은 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 운전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소파 내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회장님, 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대화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서연의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겠네. 천만에요. 서연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야, 충분해. 사실 우리 집 침대보다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럼 저는 안방에 있을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부르세요. 응. 서연이 들어가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연의 웃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 그들의 진심.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그게 다였나요? 나에게는 서연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모두 내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왔죠. 나 자신을 보고 다가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봤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번역 일인 것 같았죠. 이 시간에도 일하네. 중얼거렸는데 서연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 마감이 내일이라 작업 중이에요. 들어오실래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서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책들, 사진들, 메모들. 뭐 번역하는 거야?
의학 논문이요. 어려워요, 솔직히. 힘들지 않니? 힘들죠. 하지만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왜 오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나 없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래서요? 확인하셨어요? 응, 비참한가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오히려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나를 용서했니?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요? 처음엔 용서 못했어요. 정말 원망했죠.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하나? 왜 저만 쫓겨나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회장님도 피해자였다는 거. 내가 피해자? 네. 회장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 서연이 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보다 안타까워요. 회장님이 나를, 네,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뼈를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를 혼자 걸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할머니들 병원 가는 걸 도와준다며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죠. 골목을 걸으며 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저씨, 어제 그분이시죠? 어제 본 아이가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응, 서연 선생님 친척이시라며? 선생님 어디 계세요? 병원 가셨어. 아, 할머니들 모시고 가셨구나. 그럼 이거 드려야 하는데. 아이가 손에 든 편지를 보였습니다. 뭔데 그거? 감사 편지요. 제가 어제 시험 100점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요. 그래, 잘했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공짜로 가르쳐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도 선생님 좋아하시죠? 응, 친척이시잖아요. 저희 선생님 최고예요. 아이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누군가에게 존경받아 본 적이 있나? 회사에서는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아니었죠.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서연 씨 친척? 네. 서연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가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게 돈이 되나요?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그래서 서연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내 질문에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해준 거요? 많죠. 외상도 해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외상? 왜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상해줬죠. 나중에 다 갚았지만. 그리고 그 친구 착해요. 할머니들 심부름도 해주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예요. 아저씨의 말에 나는 숙연해졌습니다. 약국에도 들렀습니다. 서연 씨 친척분이시죠? 어제 봤어요. 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약국 단골 많이 늘었어요.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약 잘 챙겨드리시거든요. 돈은 받나요? 당연하죠. 근데 서연 씨가 할머니들 약값 대신 내줄 때도 있어요.
왜요? 할머니들이 약값 없을 때요. 서연 씨가 나중에 갚으라고 대신 내주죠. 착한 친구예요, 진짜.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모든 사람이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나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뭘 했지?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도 키웠죠.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찾았잖아요. 미안. 괜찮아요. 산책하셨어요? 응. 나는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아. 네. 나 잘못 살았나 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평생을 돈만 쫓아 살았어. 사람은 안 봤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몰랐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알겠더라. 회장님, 너는 돈은 없어도 사람이 있어.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들. 근데 나는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내가. 회장님, 울지 마세요. 안 울어. 나는 안 우는 사람이야.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서연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보기 흉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어요.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 행복. 어떻게? 사람을 보세요. 돈이 아니라.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랑 같이 갈래요? 어디? 할머니들 점심 준비하러 가려고요. 도와주실래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대한제약 회장이 남의 점심을 준비하러?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아. 우리는 함께 동네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고 서연을 보자마자 반겼습니다. 서연이 왔네. 오늘도 고마워라. 근데 저분은 제 친척이에요. 오늘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래, 어서 오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허, 점잖으신 양반이시네. 서연이 친척이면 좋은 분이겠어. 주방에서 서연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요리 같은 걸 해본 게. 회장님, 이거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네, 잘하시네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점심이 준비되고 할머니들께 음식을 날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 맛있게 써라. 할머니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함? 행복?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아니에요. 서연이 친척이라며? 서연이 참 좋은 아이야. 우리 동네에 온 게 축복이지. 네. 자네도 좋은 사람 같네. 서연이를 닮아서 그런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서연을 닮았다고? 오히려 내가 서연을 배워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 진짜요? 응. 생각보다 훨씬.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지.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행복하셨죠? 그런 것 같아.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거예요, 회장님.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함께하고 나누는 것. 그게 돈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서연이 이곳에서 행복한지, 왜 돈 없이도 웃을 수 있는지, 머무른 지 3일째 되는 날,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가셔야 해요? 응, 회사 일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계시지 그래요. 다음에 올게. 서연이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짐을 챙기며 나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너 후회 안 해? 그때 우리 집에서 나온 거.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왜? 그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했어. 5년 전에 너무 심하게 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내쫓았지. 회장님.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멋지게 일어섰고,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내가 쫓아낸 건 실패자가 아니었어.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어. 고맙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나는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연이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받아. 5년 전에 주지 못한 거야. 저는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받아줘. 내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서연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래. 근데 어디에 쓸 거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요. 여기 할머니들이 불편해 하셔서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서연답니다. 그래, 그렇게 해. 회장님도 다음에 오시면 구경하세요. 예쁘게 만들 거예요. 그럼 나는 차에 탔습니다. 출발하며 백미러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서울로 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과 권력만 쫓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서연이 그랬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다시 서연의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회장님, 서연이 반겼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로당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응, 정말 멋지네.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이 아니라 내 덕이지. 우리는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나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도와주러 오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네, 점심 준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허허, 고맙습니다. 주방에서 서연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 실력 늘었어요. 그래, 집에서 연습했거든. 진짜요? 응. 요리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얼굴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고. 너 덕분이야. 저요? 응. 내가 가르쳐 줬잖아. 진짜 행복이 뭔지. 나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저야말로 고맙죠. 뭐가? 회장님이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값진 시간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응, 요즘 많이. 다행이에요. 너도? 저는 원래 행복했잖아요. 그래, 내가 날 가르쳐 줬지. 행복하는 법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전에 너를 내쫓은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하지만 다시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야.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해요. 가족? 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가족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하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서연의 동네를 찾았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 점심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동네 일도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진짜 행복을. 어느 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 네. 훨씬 밝아지시고 여유로워 보이세요. 늦게라도 배웠거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엇입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사람이야. 돈이 아니라 사람.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나도 변할 수 있어. 서연이가 증명했으니까. 서연 씨요? 응. 그 친구가 날 가르쳐 줬어.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니, 오히려 돈이 없어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던 일기를. 오늘 서연의 동네에 다녀왔다. 할머니들과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놀아줬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다. 70년을 살면서 서연에게 감사하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헛되게 살았을 것이다. 돈과 권력만 쫓으며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고 싶다. 사람을 보며 진심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며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일기를 덮으며 나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구해줬어. 돈과 권력의 감옥에서. 이제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진짜 행복하게. 그날 밤 나는 평생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